해경국 홍 씨가 본인 처소의 본방 나인으로 성덕임을 불러드린 겁니다. 본방 나인. 본방 나인. 뭐죠? 본방 나인? 본방 라인이 뭐죠? 자, 본방. 본방은요, 바로 왕비의 친정이라는 뜻이에요. 즉 본방 나인은요, 중전이나 세자빈 등 결혼해서 들어오는 내명부 여인들이 이 친정에서 데리고 온 궁녀, 그러니까 일종의 낙하산 궁녀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아 데리고. 그러면은 그만큼 가장 가까이서 있을 수 있는 그렇죠. 사람이네요. 그렇게 되겠죠. 매사에 겸손한 태도가 몸에 배어있던 성덕임. 덕임은요, 해경국 홍 씨에게 신뢰받으면서 궁녀로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 덕임이 자연스럽게 만나게 된 사람이 있겠죠? 이산. 맞습니다. 바로 해경국 홍 씨의 아들 세손 정조였습니다. 당시 경희궁에서 지내던 정조는요, 자주 오지는 못해도 한 번씩 어머니인 해경국 홍 씨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러 왔거든요. 사실 정조에겐 그 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나마 좀 숨통이 트이는 시간이 되줬거든요. 아버지까지 죽인 정말 무섭고 깐깐한 할아버지 영조. 자신을 후계자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안달난 조정 대신들. 정말 궁안은 도저히 내 편이라고는 없는, 그 마음 둘 곳 없는 정말 불편한 상황이었단 말이죠. 자, 그렇게 성덕임은요, 해경국 홍 씨의 궁녀로 조용히 소임을 다하며 지냈죠. 자, 그런데 덕임이 14살이 됐을 무렵 일상에 큰 파문이 생깁니다. 누군가가 덕임을 궁궐 으슥한 곳으로 불러낸 거예요. 15살의 세손 정조였습니다. 세손 정조는요, 덕임이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용모가 깨끗하고 단정하며 성품은 단아하고 장중하며 인자하고 온화하고 부드러웠다. 칭찬이 몇 개가 있어요. 세상에 좋은 단어를 다 갖다 놓은 거 아니에요? 그죠? 약간 사랑에 빠졌다. 짧게 쓰면 그 느낌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저 시대에서 딱 보면 용모가 깨끗하다는 표현 자체가 네. 진짜 이쁘다는 얘기예요. 맞아. 네, 왜냐하면 이쁘다는 표현을 쓰지 않기 때문에 용모가 깨끗하다는 건 내 눈에 거칠 게 없다는 거잖아요. 와. 사실 정조는요, 그동안 오며 가며 마주친 성덕임을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엔 그저 외갓집에서 온 나인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정조의 눈이 자꾸 이 덕임을 쫓고 있었던 거예요. 와. 예쁘고 똑똑한 덕임이를 이렇게 나몰래 지켜보면서 정조의 사랑은 풍선 부풀듯 점점 커져간 겁니다. 생전 처음 가져보는 감정, 정조의 첫사랑이 시작된 겁니다. 처음엔 아무렇지 않은 척, 날씨가 좋구나. 어떻게 지내냐, 뭐 힘든 일은 없느냐, 뭐 이렇게 쓸데없는 질문들을 했겠죠. 그러다가 갑자기 이런 말을 건넸을 겁니다. 나의 후궁이 되어다오. 와. 되게 직설적이다. 15살인데. 한낱 궁녀인 자신이 지금 차기 왕이 될 세손에게 고백을 받은 겁니다. 궁녀들이 정말 꿈에서나 상상해봤을 그 벅찬 순간이 갑자기 훅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덕임이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하죠. 설마. 명을 따를 수 없습니다. 왜? 거절한 거예요. 이거 불가능합니다. 불안하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예, 왜냐면 도성 내에서 아니면 이 나라 전체에서 왕의 말을 뿌리친다?
유배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 네,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와, 네. 그렇죠. 성덕임은요, 세손빈이 아직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손빈과 세손 정조의 사이가 좋지 않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이 후궁으로 사랑받고 또 아이를 먼저 낳을 수도 있는 건데 그건 도리가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다 후궁들이 막 먼저 아들 낳으려고 그렇지. 머리 쓰고 이랬는데 성덕임은 생각 자체가 다르네요. 대단한 거지. 오, 그 당시. 진짜. 자, 이때 고백을 거절당한 정조. 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맞아. 화낼 법도 하고 사약을 내릴 수도 있는 건데. 자, 이 정조가요, 거절당했을 때 그 심경을 또 글로 적어놨어요. 어. 아, 꼼꼼하신 분이에요. 네. 이분 되게 꼼꼼하신 분인데 상리 씨, 네. 그 심경을 한번 좀 읽어주시죠. 와, 요건 찐이다, 이거는. 예. 네. 나는 감동하여 더는 다그치지 못하였다. 와, 감동하여? 이 마음 자체가 너무 순수한데요, 지금. 순수하고 정말 사랑이 느껴져요. 로맨틱해. 거절한 것도 뭔가 깊은 뜻으로 뭔가 모두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거구나. 야, 나는 감동하여 더는 다그치지 못했다. 정조는 더는 후궁이 되어달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입을 꾹 닫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정조의 당찬 고백은 대실패로 이루어집니다. 세손의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못한 겁니다. 자, 그렇게 비밀스러운 고백의 날이 지나고 정조와 성덕임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성덕임은 궁녀로서 자신의 생활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해 나갔지요. 성덕임은 옷감을 빠르게 잘 만들고 요리도 잘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글도 정말 잘 썼다고 하네요. 궁에서 필요한 재능과 기회를 모두 갖춘 팔방 미인이었던 겁니다. 아유, 뭐 그냥. 못하는 게 없네요. 네. 완벽하네. 그렇게 살얼음 판을 걷는 시간이 지나고 1776년 드디어 25살 세손 정조의 지위가 바뀌는 일이 생깁니다. 어. 영조가 승하고 조선의 새로운 왕 정조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렇죠. 조선 제22대 왕으로 즉위한 25살의 정조. 여러분들, 왕이 된 정조를 보는 덕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때. 이렇게 뭐 덕이마 예 맞아 예예예예예예 갈게요. 좋아요, 좋아요. 예, 거의 그 마음. 예예예 거의 그 마음. 그 마음이죠. 내색은 안 해도 그동안 정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신경이 쓰이긴 했을 겁니다. 그러니 덕임은 왕이 된 정조와 그 옆에 왕비로 선 효의왕을 보면서 조금 마음을 놓으면서 이제 저분께서 훌륭한 왕이 되시면 좋겠다라고 응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정조가 즉위한 지 2년이 지난 1778년 어느 날 궁에 비상이 걸립니다. 아이. 네, 세자가 맞습니다. 빨리 나와야 되는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정조가 지금 서른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직도 후사가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이건 말이 안 돼요. 그 와중에 왕실 어른의 걱정이 날로 커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렇게 있습니다. 뭐죠? 태궐 안에 있는 궁인을 어찌 많지 않다고 하겠습니까마는 마음을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 한시가 급한데 정조가 알아서 좀 후궁을 만들면 좋으련만 도통 궁녀들한테도 관심도 없고 승은을 내리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정조는 왜 이렇게까지
다른 궁녀들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을까요? 성덕임. 맞습니다. 정조의 마음에는 여전히 단 한 사람뿐이었거든요. 궁녀가 수백 명이어도 정조의 마음에 있는 궁녀는 오직 누구다? 성덕임. 성덕임뿐이었다라는 오직 겁니다. 성덕임. 네. 와. 교수님, 정조라면 이런 마음도 좀 적어놨을 것 같거든요. 성덕임을 못 잊고 있었다는 이런 기록도 있네요. 네, 맞습니다.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처음 본 뒤 20년 동안 후궁 반열에 두었다. 와. 와. 그러니까 20년 동안 말은 못 꺼냈지만 어쨌든 마음속에 계속 두고 있으면서 아, 성덕임은 후궁 1순위다 라는 마음을 계속 품고 있었던 거죠. 와. 하지만 정조의 속사정이 어찌됐든 지금 왕실에 필요한 건 뭐다? 아이, 후사였습니다. 후사. 왕실 큰어른 정순원은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면서 명을 그냥 내립니다. 후궁 간택하라. 1순위는 성덕임인데 안 되죠. 하지만 후사를 잇는 것 역시 왕의 책무였거든요. 그렇지. 덕임이 지금 쉽게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 상황에서 왕실 최고 어른인 정순왕과 이렇게까지 말하니까 정조는 따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간택 명령이 내려진 이후 속전속결로 후궁이 결정됩니다. 이때 후궁으로 간택된 사람 누구예요? 바로 제 동생 홍구경의 동생을 후궁으로 간택을 하였습니다. 야, 당시에 사실은 정조가 가장 싫어했던 게 외척의 세력들이 난립하는 걸 싫어했는데 오히려 이제 홍구경이 그걸 알면서도 본인이 왕권을 강화시키겠다는 명목하에 제 동생을 바로 후궁으로 간택을 하게 됩니다. 야. 그래서 제가 오히려 이제 외척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원빈은 왕실 어른들의 바람대로 후손을 낳는데 성공했을까요? 실패합니다. 와, 이거는 아니, 잠깐만. 진짜 이건 그런 운명 아니에요? 아니 왜? 원빈홍 씨가 입궁하고 1년 뒤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때 떠올린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한 사람이죠. 한 사람. 딱 한 사람이네. 한 사람 누굴까요? 성덕임. 네, 와. 성덕임. 정조의 입장에서는요, 무리하게 후궁을 뽑아서 문제가 된 걸 보니 덕임이 후궁이 되면 더 이상 마음에도 없는 후궁을 들이지 않아도 되겠다. 후궁 때문에 분란이 생길 일도 없겠다. 이런 판단을 했을 거예요. 마침내 정조는 15년 만에 다시 한번 용기를 내보기로 합니다.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 궁에서 마음을 의지할 유일한 사람인 성덕임을 찾아가기로 결심한 겁니다. 정조는 30살, 이때 덕임은 29살이 된 나이였습니다. 널 내 곁에 두고 싶어. 궁녀가 아니라 여인으로서. 그러니까 난 지금 너에게 내 후궁이 되어달라 말하는 것이다. 자신을 바라보는 간절한 정조의 눈빛을 보던 성덕임. 이때 덕임이 과연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야기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15년 뒤 널리 후궁을 간택하고 다시 명을 내렸으나 또다시 고사하였다. 거절, 와, 거절. 왜요? 왜 두 번째 왜 거절을 하죠? 이제는 이유가? 덕임은 고개를 떨구고 말합니다.
소희는 전하를 연모한 적이 없사옵니다. 한 번도 사내로서 바라본 적이 없사옵니다. 앞으로도 결단코 그럴 일은 없을 것이옵니다. 자, 성덕이는 왜 두 번씩이나 정조의 마음을 거절했을까요? 왕실 전체가 지금 걱정할 정도로 정조의 후사가 급한 상황에서 덕임이 생각했을 때는 보잘것없는 자신보다는 명문가 여인에게서 후사를 얻는 게 맞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중전이 아직도 아이를 낳지 못한 것, 이게 계속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후인 1780년 3월 정조가 궁에서 또 결혼식을 올립니다. 바로 왕실 어른들이 간택해서 뽑은 두 번째 간택 후궁 화빈 윤 씨였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후사를 갖는데 성공할까요? 성공 안 했을 것 같아요. 성공합니다. 오! 이야. 정조와 합궁하고 2개월이 흘렀을 무렵 화빈윤 씨가 임신을 한 겁니다. 태기가. 네. 그렇게 1781년 1월 임신 9개월 차가 된 화빈윤 씨를 위해 산실청이 세워집니다. 그렇지. 화빈의 배는 점점 불러왔고요. 왕실과 조정의 기대는 계속 부풀어 올랐겠죠. 한 달 후 모두의 눈과 귀가 화빈윤 씨의 궁으로 향합니다. 그렇죠. 아들인지 딸인지 궁금하겠다. 그런데 화빈윤 씨의 궁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화빈윤 씨가 아이를 낳지 않은 겁니다. 화빈의 몸에는 출산의 기미가 전혀 없었어요. 뭐예요? 아마 그 화빈윤 씨가 그 압박감, 부담감이 너무 심해서 아마도 상상 임신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상상 임신에도 배가 불러요? 네, 부르죠. 그래요? 네. 맞아요. 근데 산실청이 설치됐다는 거는 내의원에서 진단을 끝냈다는 얘기기도 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기록이 뭐 사산을 했다, 유산을 했다, 혹은 출산을 했다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10개월 이후에도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야, 이거는. 아이 울음소리는커녕 화빈윤 씨의 궁은 적막하기만 했죠. 아이고. 그런데 그로부터 1년이 훌쩍 지난 1780년 9월 7일 궁을 흔들어 놓는 엄청난 일이 생깁니다. 우렁찬 아이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진 겁니다. 분주하게 정조에게 향한 환관과 상궁들. 정조는 도착한 이들에게 아들이냐 딸이냐 묻습니다. 이때 궁인이 한 말. 왕자 아기씨옵니다. 31살이 되어서야 오매불만 기다리던 첫 아들을 품에 안은 정조. 정조는요, 귀하디 귀한 왕자의 이름을 이순으로 지어줍니다. 그리고 정조는 그 벅찬 마음을 신하들에게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비로소 아비라는 호칭을 듣게 되었으니 이것이 다행스럽다. 진짜 처음이네요. 아비라는 호칭이. 아비라는 호칭이 듣게 되었으니 이것이 다행스럽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근데 누가 낳은 거예요? 그러면 한 명밖에 없는데? 성덕임이었으면 좋겠죠. 성덕이면 다 같이 박수 치고 만세 하겠죠. 바로 성덕임이었습니다. 우와. 진짜로? 오, 소름! 프랜차이즈가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닌데. 사장님 나와라 오바 사장님.